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살 응용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해 보죠. 오늘 수업하고 또 공부했던 부분에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찾아보니 오늘은 신살 조금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늘 이제 새해가 다가오거나 안 그러면 새해가 아니더라도 간지가 왔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사를 응용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신사를 쓰는 분들은 또 다양하게 많이들 쓰시니까 신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방법입니다. 이게 뭐 다른 분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 좀 중요한 거면 몇 가지만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사주가 우리가 얻었다 하면 그 사주는 연월일시로 이루어졌으니까 원래 사주가 가지는 구조는 연이라는 하나의 기준이죠. 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월과 일과 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연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금묘화실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방향성이 생기면서 기본적으로는 사주 원국은 연이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특성을 부여받게 되죠. 우리는 지금은 일간이 아성으로 해서 이 일간을 기준으로 둬서 모든 것을 이렇게 풀이를 하죠. 그렇지만은 뭐 이 방법을 우리가 뭐 신살에서는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작용, 그러니까 연이라는 작용, 기본적인 이 틀을 만들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의 간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죠. 이게 이제 신사를 할 때 연을 갖다가 보지 않고 그냥 일을 가지고서 신사를 붙이고 또 뭐 만세력도 그런 만세력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예, 그 기준을 세울 때 원칙은 어쨌든 연이 기준이 됩니다. 연이 기준이 되고 각 국마다 기준점을 가지는 것에서 대표의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일로 볼 때는 일이라는 것에서 가지는 그 특성을 가지고서 봐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연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고 어쨌든 응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어떤 특성의 상대적 관계성을 띠게 되죠. 이것은 육친적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라는 오생이라고 하게 되면 이 노술이라 하는 삼합을 회전하게 되는 기운을 얻었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각 자리마다 혹은 청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간의 작용력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관계성으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죠. 예,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특성을 띠겠습니다. 이 오라는 작용 때문에, 즉 이노술이라는 이 작용 때문에 어떤 특성을 띠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을 띠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이 특성은 어떤 관계에 의하여서 이루어졌으니 그 관계에 의하여서 이름을 우리가 뭐 이제 12가지를 붙이죠. 그죠? 급제, 천지, 연월망자, 반영육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하고 그 의미를 갖다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구조를 하는데 운에서 이렇게 올 때는 이제 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갑진년이 왔습니다. 갑진년이 오면 오라는 연지가 오라는 글자를 가졌을 때는 지는 인호술이라는 작용력과는 다른 회전을 가지죠. 예, 이렇게 움직이는 글자가 됩니다. 그거는 이 연주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해가 흘러 해가지고 갑진년이 되었죠. 그죠? 예, 그 기준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바뀜으로써 해서 결국은 인호술이라는 회전을
신자진이란 이 회전은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주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신자진이라 하는 작용력에 의해서 이 사주의 전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간지로서는 진토가 무엇이냐, 갑이 무엇이냐라는 육신적 관계를 따지죠, 그죠? 생극을 통해서 따지는데 그 생극을 이름을 붙이고 어떤 자리가 되었느냐, 어떤 글자에 신사를 붙였느냐, 작용을 하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십윤성이 또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십윤성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십윤성은 요 글자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보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좀 더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십연수 놔두고 요런 회전을 가지니까 이제 뭘 붙이느냐 하면 이 하나의 글자가 왔을 때 변화하는 작용력의 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복잡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응용하느냐를 다시 보면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여자라 합시다. 여자의 명식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띠로서 일단 보지 말고 예를 들어 시를 하나를 보겠습니다. 시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 일가는 나라는 주제는 내 자식의 이 시는 자식이니까 그죠? 자식이든지 안 그러면 내 다른 환경이라 봅니다. 뭐 밖으로 내가 일을 하는 환경이나 다른 환경 등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여명이라고 하죠. 여명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명이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 여명에서 정화일간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자식을 이렇게 입장에서 볼 때는 갑진년 이렇게 본다 하면 요거는 자식은 신자질이라 하는 요 작용력을 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식은 토가 되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거와 결속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죠. 삼합이 있습니다. 그럼 삼합을 하면 이 수가 짜지죠. 그죠? 이 수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 수가 되는 것이 이 토극수하기 때문에 재가 되죠. 재가 되면서 이 작용은 요게 화계의 작용으로서 작용력을 가지는 비견급 급제, 비견급제 이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거와 결속해서 토의 입장에서 재를 형성하는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 진이라는 것은 화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계라는 것은 대략 이 경험했던 것, 예전의 것과 관계되었던 인간관계성을 다시금 이런 의미들이 붙죠. 이제 그 개별적인 그 특성은 제가 올려놓았던 12 신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의 관계와 이거는 이 자식 입장에서 이 금이라는 것은 식상이 되겠죠, 그죠? 토니까 그 작용, 활동성이 되겠습니다. 그 작용이 결속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식 입장에서 재성을 이루려고 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라는 이런 관계 등이 신살로서 붙이는 어떤 특성이 돼요. 신자진이 되니까, 그러니까 갑진년이라 하는 것에서는 신자진이 되니 자식은 지살로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살로 걸리게 되죠. 이 지살의 움직임 속에 자식이 놓여져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자식의 식상이 지살에 놓이고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의 특성을 가지고서 요 사주 안에서 하나의 사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관계 혹은 또 공성으로 써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 조상, 뭐 배우자의 관계 등의 변화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살로서 붙이는 통변법의 아주 기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를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한 요 정도로서 신살 응용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살은 뭐 보는 분이 있고 보지 않는 분들이 좀 나누지죠.
나눠지지만 중요한 우리가 통계술 중에 하나고 또 오랫동안 이용되었던 하나의 관법이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아 정말 놀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응용하는 것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고런 의미들을 알아간다면 명리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어쨌든 신살 응용 부분에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